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빈살만 이후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성들도 이제 운전면허증을 딸 수 네. 있게 됐다라는 거고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허용이 된 게 얼마 안 됐죠. 아니요, 그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언제? 제가 2009년에 갔는데 그때 이미 여성이 투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때 제가 2009년에 갔을 때 교육부 차관이 여성이 임명이 됐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이제 압둘라 국왕 시절인데 네. 압둘라 국왕이 6대 국왕인데 5대 국왕까지 중에서 찾아보지 못할 만큼 여성 지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굉장히 개선책을 많이 내놨고 또 실제로 그 슈라 카운슬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기능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슈라 카운슬에도 여성 의원을 이제 할당을 하고 이제 이래서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살만 국왕 들어서 이제 여성의 인권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산유국 경제로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뭐 비전 2030이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국가개조계획 2020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대 사업 이런 계획들이 이제 산유국 경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도모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자면 뭐 경제 인구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성이 그렇게 그 교육열은 여성이 더 높은 것, 대학 진학률이 여성이 더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그런 이제 고급 자원을 그냥 놀리고 있었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중에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실질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질의 인력을 경제 인구로 투입하는 게 뭐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보시기에 사우디는 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좀 안전한 나라, 뭐 치안도 좋은 나라 이런 느낌인가요? 치안 좋습니다. 거기는 치안 때문에 제가 살면서 걱정을 해본 일은 없어요. 치안은 아주 좋고요. 저는 이제 외국인이라서 살기가 좀 어려웠지만 기업에 소속된 사람으로서는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결정들이 있어서 좀 어려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는 세계에서 유명한 회사가 안 들어온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것들을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의존해 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업의 사람들이 와서 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회사 이름을 빌려서 뭐 사우디 사람 혹은 제3국인이 그 회사의 지사를 뭐 열어서 거기에 있는 제3국인을 채용해서 뭐 운영하고 이런 경우 말하자면 무늬만 이제 거대 기업이나 아주 유명 기업이 많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이제 기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도 없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시장은 되게 작은데 네네. 인구도 적고 네. 근데 그 기업들은 다 뛰어들었다. 뭐 소비력이 그래도 있어서 오일머니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메나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경제력이 그 지역에서는. 크죠. 근데 사우디가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이제 되게 부유한 나라로 알고 네.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오일머니 빠지지를 네, 네. 않고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제가 부유하다 부유하지 않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는 국가 수입의 70% 정도가 석유를 수출해서 버는 돈인데 1년에 수출하는 양이 대략 26억 배럴 정도 되고 배럴당 100달러라고 해봐야 2,6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80달러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1년 예산이 2024년 예산이 3,3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5천억 달러가 넘었죠. 우리나라 GDP가 작년에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환율 때문에 좀 까먹은 게 있긴 하지만 사우디가 이제 9천억 달러 정도 되죠. 반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비례해서 인당 GDP로 따지면 우리가 그래도 한 3만 5천 달러 찍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환율 때문에 3만 4천, 3천 이러고 있지만 그 나라는 아직 3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돈이 많다 그러는데 돈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인당 GDP가 뭐 한 2만 5천 달러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 2만 앞에서 5천 달러. 이제 뭐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사우디 사람들만 따지면 놓고 한 보면. 3만 달러는 넘기는 하겠죠. 아. 네. 그런데 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빈부격차도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 네. 결국은 대외적으로 유가 상황에 따라서 사우디라는 나라의 재정 상태도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경제를 관찰할 때 이제 그 아주 좀 잣대로 쓸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네. 이제 재정 균형 유가라고 합니다. 재정 균형 유가. 예, 그러니까 유가에 따라서 국가 수입이 결정되고 그 수입으로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다 보니까 그 유가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야 국가 재정이 적자를 면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적자와 흑자가 갈라지는 그 선에 있는 유가를 재정 균형 유가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뭐 한간에는 뭐 80 몇 달러, 90 몇 달러 이러지만 네. 몇 달 전에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거 보면 109달러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가가 높아요? 109달러가 돼야 사우디가 적자를 면합니다. 근데 지금 90달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름을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면 더 손해죠. 근데 안 팔 수는 없으니 계속 그렇죠. 매출이라도 일으켜야 돼서 팔고는 있는 거고. 네. 그 말인즉슨 원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사우디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매출이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원가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 산유국 중에서는 석유 생산 원가가 가장 낮은 국가가 사우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전이 비교적 이제 얕은 곳에 있고 큰 시설이 다른 산유국에 비해서 시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긴 합니다. 아하. 네. 그나마 유리한데 재정 네. 균형 유가는 네. 배럴당 109달러. 그래서일까요? 뭐 빈살만도 계속해서 이제 산유국 중심의 경제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경제 구조를 바꿔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바꾸면 존재가 불가능하겠죠. 네. 그러게요. 근데 그것도 뭐 아무리 석유 매장량이 세계 2위여도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아주 유명한 그 사우디 석유상이 있죠. 야마니 석유상이라고. 네. 그분이 1973년에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것은 석유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석유를 쓸 일이 없어서일 것이다. 그때 이미 예언을 했는데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또 뭐 탈탄소 압박이 심하고 또 요즘에는 또 뭐 세계 경제가 이렇게 활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에너지 소비 증가량도 둔화되고 증가폭도 둔화되고 그래서 산유국 경제에 의존하기가 이중삼중으로 어렵고 그런데도 뭐 오펙 쿼터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증산도 어렵고 만약에 기왕 뭐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니까 오펙 쿼터 나 안 지킬란다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증산을 하면 그 순간에 이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손해 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2023년 통계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에서 생산한 쉐일 오일 의 양이 중동 산유국 전체 산유량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처럼 이렇게 영향력이 먹히질 않는 거죠. 그러게요. 그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네.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터져서 옛날 같았으면 200달러 간다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80달러에서 뭐 90달러도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전쟁이 터졌었는데도 네, 그 석유가 없었다면은 뭐 한 200달러까지 올라갔겠죠. 그러게요. 뭐 미국에서는 시엘가스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들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막 신재생 에너지 막 전기차 이런 거 볼 때마다 막 엄청 싫어 죽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했던 게 자기네가 자꾸 쓰잖아요. 네. 그 기름을 생산해서 자기네가 이제 에너지 아끼는 거 모르고 살았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09년에 갈 때만 해도 내수 소비량이 25% 정도였습니다. 전체 생산량에. 그러다가 이게 매년 1%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은 떨어지지요. 석유는 줄어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6년에 한바탕 난리가 나서 막 보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적용하고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안으로 이제 생각한 게 원자력이었죠.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을 하면 그 수출량을 훨씬 많이 늘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참 그것도 아이러니한 거죠. 산유국에서 그것도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전을 쓴다. 그래서 뭐 태양광 같은 거에 이렇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뭐 에너지를 이제 다각화한다는 것도 있지만
당장 팔 수 있는 기름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기름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그럼요. 네. 빈살만 왕세자가 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아까 제조업은 되게 미약하다고 했고 네. 어떤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이제 비석유 부분을 이제 늘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세웠던 계획보다는 네. 비석유 부분의 증가 속도가 오히려 앞섰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데 개선된 것이 지금 반이거든요. 예. 반은 이제 석유 GDP고. 그래서 이제 그 비단 사우디뿐이 아니라 모든 개발도상국의 그 모토가 산업 다각화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 다각화를 모색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좀 이상하다 할 만큼 지금 관광 하나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우디라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네옴시티인데요. 네옴시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당초 900만으로 계획을 했었으니까 900만 인구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가 중요했는데, 네. 정작 그거에 대한 답은 뭐 옥사곤이라고 하나 있긴 한데 예. 굉장히 미미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도시 규모라든가 인구 규모에 볼 때는 뭐 미치지 못하고, 그거 말고 이제 트로제나나 신달라라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 이제 트로제나는 산악 리조트인데 거기서 2029년 동계아시안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 쪽에 있는 신달라라는 해양 리조트도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연속적으로 관광 사업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네옴에 걸포바카바라는 사업인데 거기에 벌써 12개째 사업이 나오는데 모두 관광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홍해 개발이라든가 아시르 국립공원이라든가 아룰라 선사유적지라든가 또 사우드 왕가가 발원한 디리아 발원지 디리아 복원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키리아라고 한 80조 정도 들여서 디즈니랜드의 몇 배 가는 이제 그 컴플렉스를 하나 만들겠다고. 네. 그리고 거기에 2034년에 이제 월드컵의 주경기장으로 쓸 무함마드 빈 살만 스타디움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들 보면 공상과학 영화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 관광입니다. 그리고 뭐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축구 스타들을 많이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호날두나 벤제마나 뛰고 뭐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스카우트해서 데려오고, 또 LIV를 창설해서 이제 골프를 이제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전부 관광이란 말이죠. 그 축구 스타들을 영입한 것은 그렇게 해서 사우디 프로리그의 존재를 알리고 또 중계권료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원대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난주인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호날두나 벤제마가 뛰는 경기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기는 200명 들어오고 300명 들어오고 400명 들어왔다는 기사가 완전 나왔어요. 극단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사실 저는 사우디에서 투자하는 거 전기 자동차 하나 들어온 거 말고 수소 경제 하겠다는 거 일부 말고는 관광 이외에 다른 산업 별로 본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관광인데 저는 그게 왜 관광 일변도가 되어야 하는지 그게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제 거기서 관광 사업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 투자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을 내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이제 민간 투자로 이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홍해개발 주식회사에서 그 리조트를 만드는데 그 계획을 살펴보다 보니까 세계적인 리조트라고 하는데 쓰레기를 그냥 매립하는 거예요. 매립장에다가. 이거는 이미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돈으로 소각장을 지어서 쓰레기 발생하면 우리가 걷어다가 태워서 없애고 거기서 나오는 열로 발전해서 전기 공급하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도 못하고 그만뒀는데 그때가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 관광은 그냥 문 닫는 거거든요. 거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전혀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근한 예로 그런 코로나 같은 역병이 돌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우디가 관광을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관광으로 먹고 살지요. 네. 요르단도 그렇습니다. 두바이도 관광에다 목숨 걸었죠. 그리고 네옴 바로 바다 건너편에 한 20-30km 떨어지는데 20-30km가 채 안 될 텐데 그 샤름 말세이크라고 아주 유명한 이집트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국가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광에 아주 집중을 했을 때 네. 그런 그만한 관광객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중동에 오던 관광객을 나눠먹기가 될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들이 새로 관광객을 창출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도 저는 사실 그게 좀 의아합니다. 근데 그 관광을 더 많이 활성화하겠다라는 건 뭐 월드컵도 유치한 카타르라든지 네. 그 앞서서 뭐 두바이라든지 네. 그 지역의 중동 국가들도 얼추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뭔가 압도적인 규모로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세상을 좀 놀랐던 건데 글쎄요. 가장 상징적인 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옴시티고. 그 지금 핵심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지금 사우디가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는데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짐작은 하지만 대놓고 거론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국왕들 사이의 경쟁심입니다. 그 왕자들 사이에. 그게 지금 중동은 새 무함마드가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고 두바이의 그 통치자가 무함마드 알 막툼이고 네. 사우디의 그 왕세자가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이 세 무함마드가 서로 애증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의 조언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가서 의논했다고 이제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런데 사우디로서 보면 사실 아랍에미레이트니 카타르니 이런 나라들은 자기네와 체급이 비교가 안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우디 인구가 3,300만인데 자국민이 1,900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아랍에미레이트 인구가 1,000만인데 자국민이 100만이에요. 카타르가 300만인데 30만입니다. 그러면 자기네 나라 사람만 보면 1900만 대 100만 대 30만입니다.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급해서 또 잘 나가는 이웃이 있으니까 조언을 받기는 했는데 옛날 우리 문간방에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대감집인데. 그럼요. 예, 그런 경쟁심이 굉장히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데 중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개 그 견해에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걸로 보여주겠다. 막 이럴 그렇죠?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사우디 그게 경쟁심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뭐 회장님들의 경쟁심이 네, 네. 무리한 M&A를 그렇죠. 불러오고 막 이런 것처럼. 뭐 하나 꽂히면 그죠? 인수해야 되고. 네. 근데 그럼 물론은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네. 지금 잡음이 좀 많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외신에서 네. 나오는 거긴 한데 특히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게 뭐 만리장성처럼 생긴 네. 건물 더 라인. 네. 그것도 외신에서 이게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대폭 축소한다 나왔고. 그런데 그거는 예. 저는 뭐 그 내용 발표할 때부터 뭐 지금이랑 생각이 똑같았는데요. 예. 뭐 요새 와서 제가 예측을 잘했다고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예측이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불가능한 게.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한 게 팩트였습니다. 애초에.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 인구가 1,900만인데 네. 그 외국인들은 뭐 평균 월급이 88만 원, 100만 원 선인데 네옴은 세계 최첨단 초고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최첨단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 비싼 아파트 값보다도 오히려 더 비쌀 겁니다. 그렇죠. 건축비만 해도 뭐. 그렇다 보면 외국인들은 못 들어가고요. 그 내국인이 1,900만인데 900만이 거기 들어가면 나머지는 그 집에 누가 사나요?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와라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결국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사우디 정부는 그거 할 돈이 없어요. 일단 돈이 없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문이 뭐 해서 먹고 살려는 건가라는 해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그때부터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뭐 물리적으로 이게 과연 현대 기술로서 그런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할까 그러지만 저는 뭐 돈으로 갖다 그냥 막 쳐바르면 뭐 되긴 될 텐데 지을 수는 있지만 뭐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가봐야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토목 기술자라서 건축은 잘 모르는데 뭐 지을 수 있다고 치자 이거죠. 네. 근데 그 돈을 들여서 왜 그걸 지어야 하는지, 과연 그 돈 들여서 그 미천이 빠지겠는지, 그리고 내용 면적을 따져보면요, 우리나라 서초구 면적과 같습니다. 170km 그 면적이 네. 서초구 면적과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는 길어서 그렇지 이걸 면적으로 200m 따지면. 곱하기 170km니까 네. 34평방키로인데 네. 서초구가 35인가 39인가 그래요. 39평방키로인가 네. 그래요. 그러면 뭐 넉넉하게 뭐 공지를 좀 둔다 그래도 또 뭐 이렇게 건물 뭐 널찍널찍 띄워놓는다 그래도 서울의 그저 3분의 1 크게 잡아서 반이면 다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거를 왜 170km를 늘려서 비효율을 만들어야 되느냐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게 팩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도 사우디가 이렇게 이 한계를 드러내는 데까지 그래도 몇 년은 버티지 않겠나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놀라는 건 그건 너무 일찍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4, 5년은 버티지 않을까 했는데 뭐 지금 버틴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그런 보도가 안 나오고 이게 그래도 간다. 예, 뭐 이제 뭐 투자도 들어온다. 뭐 일을 그래도 뭐 체면치레는 몇 년은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불과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 1, 2년도 안 돼서 이 사단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실상이 너무 빨리 까발려졌다 이런 거네요. 네.